네, 2021 제10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10시1반. 이번엔 최근에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로봇 공학자인가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자, 챗봇 서비스 기획자, 프로덕트 매니저 정다은 PM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다은 PM님. 자, 앉아서 저희 얘기 나눠볼게요. 자, 2021 제10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참여를 하시게 됐나요? 네, 저 앞에서 이제 주연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AI라고 하면 보통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공학자를 생각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이제 문과생들도 이제 AI 관련된 업종에서 일하고 싶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설명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챗봇 서비스 기획자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챗봇은 뭔지 뭔가 알 듯 모를 듯 뭔가 재밌는 일을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은행이나 뭐 요즘은 쇼핑몰이나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을 하실 때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 이제 사람이 아닌 로봇이 채팅으로 답변을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한 번쯤은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네, 그런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 이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로봇 AI 같은 것들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로봇을 사실 학습시키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로봇을 학습시킨다는 게 어떤 일인가요? 일단 절대 완벽하지 않고요. 그리고 완벽할 수가 없는 일이기도 한데요. 이게 사람들이 문의하는 패턴들을 저희가 잘 캐치를 해서 이제 챗봇이 사용자들의 말을 알아듣고자 해야 되는데 이제 사용자들이 문의하는 내용이 이제 매일매일 정말 변화하고 바뀌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만들긴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좀 더 나아진다, 오늘보다 내일 더 똑똑해진다 이런 생각으로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그 고객으로서 응대를 받는 이 챗봇들이 매일매일 더 똑똑해지고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제 문의하시는 내용들을 사실 이제 챗봇 서비스라고 하면 뒤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네네네.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익명성이긴 하지만 이런 말들을 보면서 이거는 왜 놓쳤을까? 이거는 잘 이해했네? 이렇게 매일매일 보면서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실제로 고객들이랑 챗봇이 대화한 내용들을 또 분석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비는 부분들이나 잘못했던 부분들을 계속 또 학습을 시켜 나가는 거군요. 네, 이제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간단한 예시를 좀 들어보면 비밀번호라는 이제 말도 사실 되게 다양하게들 표현을 하시잖아요. 네. 이제 비밀번호도 비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뭐 암호, 패스워드 이렇게 간단한 단어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이런 단어들이 잘 기억이 안 날 때 이걸 서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로그인할 때 나 아이디 말고 입력하는 그거 있잖아. 그거 어떻게 찾아? 이런 식으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는 그런 패턴을 로봇한테 가르쳐서 이거는 비밀번호를 뜻하는 거야 라고 저희가 계속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런 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언어 하나를 표현할 때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학습을 시킬 때도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말 완벽하게 이제 문의를 해결하고자 이제 학습을 시키려고 해도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패턴들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앞서 예시 드린 뭐 비밀번호는 조금 쉬운 예시긴 한데 저희한테는 조금 이거 좀 신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중 하나가
혹시 일원 인증 같은 인증 아. 수단 써보셨어요? 네네, 그거죠. 이제 1원이 통장에 들어오면 뭐라고 써져서 들어오는지 네, 맞아요. 입금자 명을 입력하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그렇게 이제 입금자명을 제가 제 계좌에서 보고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을 잘 이해 못하시는 이제 사용자분들이 내 이름을 거기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 줄 알고 그게 항상 거의 4글자잖아요. 네네. 이제 내 이름은 3글자예요. 이런 패턴이 이제 정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근데 저희는 처음에 그 패턴 자체를 이제 이해를 하지를 못해서 도대체 왜 자꾸 내 이름이 3글자라고 하는 거지? 이런 문의를 이제 이런 패턴들을 좀 보니까 이게 일원 인증에서 보통 어려움을 겪으신 사용자분들이 이런 문의를 하는 거구나 이런 행태를 알게 돼서 챗봇한테 그러면 이름과 3글자가 같이 들어오면 이거는 일원 인증 방법을 안내해줘. 이렇게 저희가 반복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거죠. 네, 그런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외에도 정말 매일 새로운 패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러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챗봇을 이용하는 만큼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다 보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기억에 남는 이거는 정말 의외지만 꼭 학습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싶었던 적도 있을까요? 그런 거는 정말 매일매일 발생을 하기는 하는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꼭 서비스 관련된 문의가 아니더라도 네. 저희 챗봇 서비스 이제 챗봇이라고 하면 요즘 같은 이제 이런 외롭고 이제 힘든 각박한 시기에 챗봇 서비스에 자신의 이제 어려움과 고충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해소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예전에 뭐 심심이 이런 챗봇한테 막 나 오늘 우울해, 나 힘들어, 약간 이런 거 얘기하는 분들도 많았다고 들었는데 그런 좀 감성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에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다양한 변수들을 그러면 좀 시나리오 짜듯이 이 상황에 사실 대화가 한 번에 끝나진 않잖아요. 이 상황에 이렇게 답변이 오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다시 거기서 뭐라고 대답이 올지 이런 것도 계속 고려를 해서 순서대로 짜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시나리오를 짜서 학습을 시키는 건가요?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로봇을 학습시키는 일 외에 좀 주요하게 하는 일이 이제 시나리오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의 서비스가 출시가 될 때도 이 서비스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볼 것 같은 문의들을 이제 추출을 해서 저희가 미리 그거를 대응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시나리오를 만드는 일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뭔가 그 대화를 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사용자들이 어떤 걸 물어볼까 이거를 예측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공학적인 접근보다는 좀 더 인문학적인 그런 접근이 더 많이 필요한 분야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실제로 일해보시면 어떤가요? 네, 저도 사실 그냥 문과생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IT 회사에서 이제 기획자이자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하면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코딩 할 줄 알아야 돼? 뭐 개발할 줄 알아야 돼? 네,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 뭐 알면은 개발자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더 수월하기는 하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그리고 데이터 분석 능력이나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사용자들이 내가 만든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더 쉽고 재밌게 쓸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기획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좀 공감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CS 팀에 속해 있어요. 이게 CS라고 하면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고객센터 이제 관리하는 이제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라고 해서 이제 고객 만족을 위한 팀이거든요. 챗봇 서비스도 어떻게 보면 고객이 더 만족해서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서비스인 만큼 이렇게 고객을 사용하는 그런 태도와 기획력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들어보니까 또 문과생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IT 업계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챗봇,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기획자라는 일을 하게 되신 건지 계기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완전 문과인 국어국문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내내 이제 진로에 대해 좀 많은 고민을 하고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앞서서 이제 김혜윤 배우님 인터뷰도 좀 보면서 왔는데 일단 시작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원래 좀 새롭게 변화하는 거랑 이렇게 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해서 만드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때 우연히 이제 지금 회사 말고 전 회사의 IT 회사에서 이제 신규 사업을 기획하는 일을 담당하는 이제 인턴을 뽑는다 이런 공고를 보고 그때는 그냥 그렇게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고 이거 재밌겠다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을 해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규 사업인 만큼 저한테 좀 할당되는 일의 분량도 많고 제가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또 우연찮게 비슷한 이야기를 오늘 두 분이 해주셨는데 뭐든지 일단은 부딪혀보고 해보다 보면은 의외로 또 그게 잘 맞고 그런 경험들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도 뭔가 확실히 이거 나랑 안 맞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지 이런 자세로 일단 경험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회사 내에 있는 좀 여러 분야랑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국어국문학과 나오셔가지고 아무래도 글쓰기 능력이 또 많이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왜냐하면 또 챗봇 서비스에는 어떤 공학적인 부분도 필요할 거고 알고리즘 같은 것도 필요할 거고 이렇기 때문에 협업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협업하실 때는 또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이런 것도 알고 싶습니다. 일단 뭐 모든 이제 회사원 분들이 그렇겠지만 특히 IT 업계에서는 협업이 조금 중요한 이유가 저는 이제 개발자가 아닌 문과생인데 제 요구사항을 이제 좀 기술적인 지식을 가진 개발자 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좀 이해하는 방식도 다를 수가 있어요. 이때 제가 좀 더 명확하게 그분들한테 제 요구사항과 니즈를 이제 전달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제가 앞서서 저는 CS 팀에 속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챗봇이라는 게 단순히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라 좀 회사 안에 모든 서비스와 이벤트를 다 담고 있어야 되는 서비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사의 모든 부서와 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 개발자와 비개발자 사이의 협력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PM님이 하시는 일이 기획을 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건데 구현해줄 사람은 또 따로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혹시 좀 구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좀 어떻게 해결을 했다 이런 예시가 있을까요? 사실 어려운 부분은 항상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도 사실 회사 안에서는 항상 일정이라는 게 있고 또 이제 일할 수 있는 인력 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안 돼라고 말하는 일이 빈번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어서 제가 조금 어떻게 하면 협업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맡은 서비스에 대한 이렇게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계속해요. 저를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불러주셨잖아요. 이제 회사 안에서 보통 IT 회사는 이제 개발자 분들이 계시고 개발자가 아닌 분들 중에 기획하시는 분들을 이제 기획자라고 부르는 회사도 있는데 저희는 보통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호칭이 좀 중요하진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이유가 그냥 기획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제품을 총괄한다? 매니징을 한다. 네, 이런 매니징을 한다라는 사실 직함이 나한테 딱 붙어버리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맡은 서비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야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설득하는데 이제 용이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협업을 이끌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스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좀 전문성을 가지고 협업에 임하면 좀 더 잘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문성을 어떻게 발휘해야 여러 부서의 사람들과 좀 협업할 수 있을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그 일정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다른 부서분들한테도 저 이런 거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 또한 그렇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왜 저걸 해야 되지? 나는 안 그래도 바쁜데 왜 저걸 해야 되지?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런 이유로 필요해요라고 어필을 잘 하려면 내가 맡은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런 불편함을 겪어서 이걸 이런 식으로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더 구체적인 플랜이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자신이 맡은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이 협업에서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게 왜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 더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여기서 잠깐 이제 정다은 PM님이 하시는 일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OX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옆에 혹시 판넬이 있을까요? OX. 네, 질문을 들으시고 O 아니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이 꼼꼼한 일의 특성, 직업병처럼 나타나기도 한다. 확인 또 확인하는 편인가요? 저는 O입니다. 네, 이런 직업병들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실생활에서 좀 많이 그러시는 편인가요? 막 고데기 같은 거 꽂아놨는지 뺐는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네, 원래 좀 꼼꼼한 편이기도 한데 네. 뭐 이제 업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업무에 좀 비춰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회사의 모든 서비스를 다 담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바뀌었는데도 저희가 미처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사용자들한테 안내가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다가도 갑자기 벌떡 그게 생각이 나면 이제 일어나서 제가 만든 서비스를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이게 반영이 됐나 안 됐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도 하고 가끔 꿈에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엄청 책임감이 강하신가 봐요. 꿈에서까지 그게 나올 정도면 저는 이게 꿈에서 나올 정도면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던데 항상 뭔가 고객들이 이거 잘못 인지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분야잖아요. 챗봇이라는 분야가 솔직히 아직까지는 좀 외롭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이것도 O인 것. 정말요? 네. 어떤 점에서 외로우신가요? 아무래도 뭔가 제가 만든 이런 이제 챗봇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막 이렇게 만연한 분야가 아닌 만큼 같이 이렇게 조언을 듣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는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외롭습니다. 좀 뭔가 조언도 해줄 선배도 많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공감해줄 수 있는 같은 업계 사람들도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종사자가 적은 편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여러분 앞으로 많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도 때로는 내 곤란한 점을 1초 만에 해결해주는 로봇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거는 O이기도 하고 X이기도 한데요. 일단 X 들겠습니다. 누구나 O일 것 같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이게 감정적인 부분은 꼭 해결이 되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큼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이유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저는 아직은 제 감정적인 부분은 이제 로봇보다는 사람이 이제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네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인간만큼 잘할 수 있는 무생물이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인간이 가장 잘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아까 또 오도 살짝 드셨어요. 오를 드신 이유는 뭔가요? 그래도 반복적인 단순한 문의는 저는 아직 지금도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시리한테 뭐 오늘 날씨 어때?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런 제가 그냥 궁금한 거 그런 거는 그냥 제가 직접 손가락으로 치지 않아도 저절로 챗봇 같은 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서 오로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챗봇에게 하는 질문 얘기가 나왔으니까 궁금한 건데 아까 막 심심해요, 속상해요, 나 우울해 뭐 이런 문자뿐 아니라 가끔은 좀 심한 말, 막 욕설이라거나 좀 좋지 않은 말들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챗봇이라는 거는 그 뒤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막말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보시면 어떤가요? 사실 처음에는 상처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아, 정말요? 네, 처음에는 이게 사실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닌데도 그쵸. 이렇게 저한테 하는 말 같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내가 더 잘 만들어야지 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챗봇이라고 하면 뒤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좀 심한 말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네, 아무래도 뭐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AI에 대한 사실 윤리적인 의식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신경 써서 이제 서비스를 좀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그런 게 항상 있기는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비스를 직접 하시는 건 아니지만 서비스를 하는 이 챗봇을 계속 내 동생처럼 내 어떤 반려 로봇처럼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그걸 또 보완하고 학습시키고 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뭔가 진짜 서비스직을 직접 하시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또 반면에 뭐 상담사분들도 그냥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되게 위안을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보다가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되게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와, 정말요? 여러분 챗봇에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남겨주세요. 그 뒤에 계시는 개발자분들이나 기획자분들이 힘을 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쌓일 것 같지만 요즘 또 일하시면서 쌓이는 스트레스들은 어떻게 풀고 계시나요?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의 그 대화나 막말이나 이런 거에 노출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제 뭐 개인적인 부분은 뒤에 얘기하고 일단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IT 회사의 장단점이기도 한데요. 보통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똑같은 일을 한다기보다 프로젝트성으로 일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3개월 동안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3개월 동안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면 사실 그 프로젝트를 하는 3개월 동안은 너무 바빠서 스트레스를 느낄 여력도 없고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제 너무 힘들었지만 해냈다. 약간 이런 성취감?
이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냥 뭐 개인적인 해소 방법은 이렇게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이제 기획자이자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직군이 말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제가 아까 계속 협업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일인 만큼 이제 혼자서 그냥 있을 시간을 갖는 게 저한테는 제일 이렇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방법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방콕하면서 네. 뭐 넷플릭스 보고 이렇게 영화 보고 이런 거 혼자서 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런 게 또 스트레스 풀리기도 하죠. 음. 지금 또 얘기 들어보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프로젝트 주기가 끝난다고 하셨는데 IT 업계가 그런 곳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좀 이렇게 프로젝트 큰 거 하나 끝날 때마다 쉬고 다시 들어가면은 이렇게 막 열심히 일하다가 막바지에 거의 죽어가다가 딱 끝나면 와 해냈다 이렇게 그런 생활에 대해서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생활에 대해서. 이게 이제 IT 기획자를 꿈꾸시는 분들은 이 방금 주연님이 말씀 주신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저처럼 잘 맞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되게 압박감 이런 것들을 못 견디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짧게 집중하고 또 잠깐 쉬고 짧게 집중하고 이런 거를 좋아해서 잘 맞는 편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너무 단기간에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조금 압박감 있게 달려가는 것들에 조금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런 점은 조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특히 정다은 PM님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뭔가 이렇게 시나리오도 짜고 상황도 만들고 학습도 시키고 하는 이런 유를 창조하는 일 이런 일을 할 때 어려움은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근데 저뿐만 아니라 뭐 다들 그러실 것 같기는 한데, 앞서서도 저한테 OX 퀴즈 주신 것 중 하나가 뭐 이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외롭다? 이런 질문을 주셨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제 레퍼런스가 많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좀 잘 하고 있나? 이게 막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것들은 그냥 제가 제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어때?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실제 사용자들이 이제 챗봇을 이용한 그런 시나리오들을 보면서 제가 놓친 부분들을 좀 파악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이렇게 좀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를 점검하면서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어려움이 있는 것 못지않게 보람도 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또 만들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4년 차 맞으시죠? 네, 이제 5년 차 됐습니다. 이제 5년 차가 되셨군요. 5년 차, 되게 길게 또 일을 하고 계시는데 5년 차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가 있었나요?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 들었을 때도 보람차겠지만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사실 저도 이거를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매일 어떤 특정 이벤트가 너무너무 보람찼다 약간 이런 것보다는 저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매일 사용자들이 하는 말들을 보는 것만큼 사용자들이 하는 말 중에 되게 따뜻한 말들이 매번 저한테는 되게 보람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딱 이벤트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봤을 때 사용자가 내가 만든 서비스를 통해서 정말 문의사항을 해결을 잘 했고 또 나한테 고맙다고 해주네? 막 약간 이런 포인트들이 제가 이제 서비스를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원동력을 주는 그런 경험인 것 같습니다. 사용자에게 들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있나요? 가끔
장문의 편지를 쓰시는 분들이 정말요? 계세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어리신 분들이 많이 그렇게 이용을 하실 것 같은데 당연히 제가 뒤에 있다고 생각을 못 하니까 저한테 하는 말은 아니고 이렇게 챗봇한테 정말 이제 챗봇아 안녕 이러면서 이렇게 길게 귀엽다. 편지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는 항상 그런 거 보면서 하나하나 팬레터처럼 이렇게 읽어보고 이런 분들을 위해 내가 더 힘내서 좋은 서비스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순수한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뭔가 도움을 준 챗봇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맞아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앞에서 저희가 뒤에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네. 저는 조금 우려되는 게 내가 하는 말을 다 보고 있다고 이러면서 이제 이용을 잘 안 하실까봐 항상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이건 모두 익명성이기 때문에 네네. 네, 저희가 누가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고 있다는 점을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데이터를 확인하실 때는 누가 그런 말을 한 건지는 전혀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내용만 확인을 하시는 거죠? 네, 네, 맞아요. 혹시 그 지금 보시다가 뭐라고? 하면서 혹시 충격 받으셨을 분들은 네, 오해였다는 점 네, 참고하시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사용자인 우리가 모두 이제 단순히 챗봇 인공지능 로봇을 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인격을 가진 사람을 대하듯이 예의를 좀 갖춰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것도 뭐 잠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AI에 대한 윤리적인 의식들도 네, 맞아요.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저는 이게 반반이기는 한데 제가 또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제가 말씀드린 네. 것처럼 더 막 두려움에 내가 하는 말을 누가 다 보고 있고 막 이렇게 가볍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를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네, 이거는 조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이런 조심스러울 고민을 수도 가지고 있겠네요.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그 챗봇의 장점이기도 하면서 좀 바라는 부분이기도 하는 게 장점은 이제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더 편하게 이용을 하는 건데 그래도 좀 예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약간의 그 기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 바람이 또 계속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네, 바람이 맞아요. 계속 잘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좀 5년 차라고 하셨으니까 후배들을 양성하는 위치까지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후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또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도 저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어떤 동료, 어떤 후배와 같이 일하고 싶다. 혹은 내가 뭔가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이런 느낌의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 하는 게 있을까요? 일단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시는 분 그리고 아무래도 데이터를 이제 잘 보실 수 있도록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가 또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뭐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중요한 부분은 저희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를 좀 이용을 해보실 때 그냥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왜 이렇게 안 만들었을까? 이거는 이렇게 개선이 되면 좋을 텐데 약간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좀 이용을 해보시면 제가 일하고 있는 곳 같은 이런 IT 회사의 기획자로 일하시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용자들을 좀 생각하는 자세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렵잖아요. 사실 사용자들을 그쵸. 어떻게 생각해? 이거 네, 어떻게 그쵸. 평가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안 되는 것도 많고 또 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우리 회사 서비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겪을 불편함을 잘 예측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많은 서비스를 사용해 보시면서 개선점을 잘 이렇게 찾아내시는 분들은 좀 IT 회사의 기획자 그리고 챗봇 서비스의 기획자가 되기 위한 좋은 소양을 이렇게 갖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라기보다는 이런 일에 잘 맞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좀 분석력이 있고 문제점을 찾아내서 이제 고치고 싶어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는 사람이 이런 일에 잘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인간적으로 이렇게 내 옆에 동료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뭔가 좀 성격적으로나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좀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주저없이 말하시는 분들? 네, 근데 요즘에는 이런 분들이 사실 흔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어딜 가도 이렇게 뭐 문의하실 거 있으세요? 막 이러면 아무도 손 안 들잖아요. 눈치를 보거나 그런 네. 근데 사실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나 기획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청소년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청소년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그냥 강의를 들어도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고 그럴 때 자신 있게 손 들어서 발표하실 수 있고 내가 이제 좀 설득하고 싶은 것들은 좀 나서서 발표하면서 설득도 잘 하시고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제 옆에도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놓친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제 후배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후배가 들어왔을 때 이제 제가 선배라고 해서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지만 말을 하면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때요? 이건 저건 어때요? 하고 좀 주저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옆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포인트네요. 이제 뭔가 좀 흔히 예의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 예의보다는 같이 좀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발전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PM님이 보시기에 지금 안 그래도 또 청소년 분들 뭐 수업 듣는 그런 얘기 나와서 그런데 청소년 분들이 지금부터 좀 뭔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미리 좀 준비하면 좋겠다 하는 뭐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본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도움이 될 것 같은 활동이나 뭐 갖췄으면 하는 소양 이런 거. 사실 전공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네. 제가 앞서서 그냥 어떤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거 말고 딱 평가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요즘 계속 대두되고 있는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인 것 네네.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새로운 서비스인 만큼 레퍼런스도 많이 없고 내가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이렇게 스스로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좀 평가할 수 있는 거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용자가 이걸 잘 쓰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즘 IT 회사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데이터를 보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또 배울 수도 있고 공부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성격 이런 게 아니니까 네, 맞아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야를 또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정다은 PM님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아무래도 챗봇이라고 하면 그냥 그 자체로만으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챗봇은 너한테 너무 도움이 되는 서비스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좋은 서비스를 한번 언젠가는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저도 뭐 상담을 받는다 하면은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상담사 연결을 원할 때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사람만큼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인데, 맞아요. PM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좀 더 챗봇이 많은 학습을 통해서 더 자리를 잡아서 사람들의 인식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서비스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일을 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혹은 끼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때가 있는지 어떤 경험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챗봇 서비스라고 하면 뭐 상담사를 줄이는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상담사분들의 대다수 문의가 단순 문의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전문적인 상담에 집중하고 많은 분들이 빠르게 상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이런 선한 목표가 좀 이제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또 저도 새로운 이야기였는데 흥미로운 챗봇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정다은 PM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